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어린이 병원이 최근 며칠 동안 환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이 광경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많은 A형 독감으로 인해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으며 치료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때때로 병세가 더 악화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시는 차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 관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독감이 중국을 덮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음모가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전통 중의학에는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걸까요? A형 독감,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저희 아이는 11일 기차에서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2일간 잠복한 후 13일에 증상이 폭발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체온은 37.2도였습니다. 몇 가지 조치를 했지만 열이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심하게 오르진 않아 그냥 재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갑자기 체온이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부프로펜을 먹인 후에야 열이 잠시 내렸지만 아침이 되자 다시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독감을 겪으면서 저는 매우 잔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독감은 제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고 온몸이 아프고 구토감까지 들었습니다. 무려 6일 동안 저는 집에서 홀로 버텼고 밖으로 수많은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어디 또 불편한 곳 있어? 목이 아파. 나 임신 중인데 아마 독감에 걸린 것 같아. 그날 병원에 같이 갔다가 옮았나 봐. 가자. 얼른 병원 가자. 이불 빨아놨는데 아직 안 걷었어. 내가 거들게. 지금 이불 신경 쓸 때야? 다시 체온 재볼게. 열 안 나면 안 가도 되잖아.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자. 빨리빨리 움직여. 지금 벌써 38도야. 알았어. 옷 갈아입고 갈게. 새해가 막 지나자마자 중국에서는 각종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의 병원이 환자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폐렴과 백폐 중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중에서 중증 환자가 많으며 심지어 적지 않은 사망 사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A형 독감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집에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 A형 독감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형 독감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심각할 경우 어린이에게는 급성 괴사성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노인의 경우 폐암, 심근염, 백폐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증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심각한 결과는 결국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방과 대비입니다. 철저한 방역을 유지해야 하며 의료진들도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얼굴에 단단히 고정하고 벗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저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방금 오늘 재보니 38.9도까지 올라갔고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온몸이 쑤시듯 아파요. 며칠 전에 유명 연예인 데스가 독감에 걸렸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야 해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는 과정은 기록하지 못했어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가서 증상을 설명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독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A형 독감에 걸렸어요. 예전에는 큰 병은 큰 병원에서, 작은 병은 작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무조건 큰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기나 발열로 작은 병원에 가면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해 줍니다. 효과는 빠를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작년에 라이브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어지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현인민병원에 갔어요. 이 병원은 3급 병원인데 접수하고 앉아 있으니 의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증상이세요? 약 처방해 드릴까요? 저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변에 독감으로 열이 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 역시 열이 나고 독감의 6가지 증상이 전부 일치했어요. 정말 이 A형 독감 때문에 질렸어요. 너무 독해서 예전 코로나 못지않아요.
몸이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고열이 오르기까지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딱 2시간 남짓이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처럼 근육통이 심하게 왔어요. 그러다가 점점 상태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몸에서 한기가 나 친구 집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체온을 재봤는데 중국 질병통제센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독감 바이러스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99% 이상이 H1N1형 A형 독감이며 일부는 H3N2형 A형 독감으로 비율은 0.6%에 불과합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 보고서에서는 2025년 5주차 현재 전국적으로 독감 유사 증상 환자의 집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이 감염된 네티즌들은 이번 독감이 매우 심각하며 반복적으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좀처럼 낫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부터 청년, 중장년층, 노인까지 사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공 당국은 이를 은폐하고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바로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즉시 해열제를 먹였고 다행히 둘째 아이의 열은 서서히 내려가면서 안정되었습니다. 요즘 A형 독감이 유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항원 검사를 구입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첫째와 셋째 아이도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차도가 없었고 고열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하며 상태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다시 진행한 결과 결국 A형 독감에 걸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형 독감을 이미 한번 알아봤는데 딱 4글자로 요약하면 죽을 맛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날 발열이 38.1도까지 올랐고 새벽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38.5도였고 이제 좀 나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오후와 저녁에는 체온이 무려 39.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여자친구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급히 찾아와서 해열제를 챙겨다 주었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막 설 연휴가 끝났는데 병원에 환자가 이렇게까지 몰린 이유가 뭘까요? 주차장에는 주차할 자리가 전혀 없고 마치 인기 관광지보다 더 혼잡할 정도였습니다. 거리나 대형 쇼핑몰은 한산한데 병원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70에서 90세 노인부터 8살에서 10살 어린이가 많았고 심근경색, 뇌졸중, 종양과 온갖 희귀하고 심각한 질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접수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이 길었습니다. 독감은 매년 찾아오지만 올해는 특히 심각합니다. 저조차도 걸렸고 만약 방치하면 폐렴이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마구 사지 마시고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 아플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에 독감 항원 검사 키트를 준비해 두세요. 발열, 기침, 무기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자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방문보다 더 편리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베베 씨가 소아과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명의 열이 나는 아이들을 진료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B형 독감으로 진단받고 오셀타미비르를 처방받았음에도 고열이 전혀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B형 독감이 어디서 온 거지 하고 의아해했는데 건강천진 공식 발표 자료를 확인해보니 현재 천진에서 유행하는 독감은 모두 A형 독감이었습니다. 그 후 환자들을 자세히 검사해보니 모두 혈액검사를 통해 독감 항체 검사로 B형 독감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B형 독감 감염 사례는 전부 오진이었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잘못되었으며 그로 인해 오셀타미비르의 남용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현재 A형 독감 특효약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이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서민들의 지갑을 쥐어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A형 독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자연재해인가요? 인재인가요? 작디작은 마샤로사비 알약 2알이 200위안이라니 우리나라는 이미 과잉 생산 상태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감기약 한 알이 이렇게 비싼 거죠? 감기 치료하는데 200위안이 든다면 이건 그냥 약값이 아니라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 아닌가요?
어떻게든 국민들의 지갑을 쥐어짜려는 수법 정말 끝이 없네요. 알약 2알이 200위안. 여러분은 이 가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마에 붙이는 해열 패치. 이거 한 상자에 4개 들어있는데 60위안이에요. 한 장에 15위안 꼴이죠. 이걸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가격을 듣는 순간 정말 멍해졌어요. 뭐 이렇게나 비싸다고?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서 핫한 오셀타미비르 한 알이 60위안이에요. 그래도 이건 10알 들어있긴 한데 특효약이라고 하니까 겨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렇지만 이 가격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북경에서 A형 독감이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는 지하철도 타야 하고 관광지도 가야 하니 정말 감염될까봐 너무 걱정돼요. 아버지가 우리 보고 어떤 약을 사라고 했어요.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약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약을 먹고 나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녀도 감염이 안 됐어요. 저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됐는지 아세요? 어딜 가나 기침하고 감기 걸린 사람이 넘쳐나요.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사세요. 내 월급이 5,000위안인데도 감기약 한 통을 살 수 없다니. 요즘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면 바로 먹으려고 감기약을 2억약 사두려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마바록사비르를 검색해 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곽에 246위안, 어떤 곳은 500위안까지 폭등했고 심지어 어떤 곳은 아예 품절이었습니다. 이 246위안이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쌀이 한 근에 2.5위안 정도 하거든요. 즉 감기약 한 곽으로 쌀 100근을 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성인 한 사람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특히 오지에 사는 노인들, 농촌에 남겨진 어린이들, 농민들은 이들은 이 비싼 약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약 한 곽이 70위안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으며 민중들은 계속해서 감염과 재감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효약을 사려면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병마와 싸우며 집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한다고들 하는데 정작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한 순간에는 왜 약이 공급되지 않는가? 왜 마바록사비르나 오셀타미비르 같은 특정 약들만 효과가 있고 다른 감기약들은 왜 효과가 없는가? 이런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중들의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200위안도 넘게 주고 산 마바록사비르. 고작 2알뿐이었지만 한 알을 먹고 3시간도 안 돼서 모든 독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김용소설 속 해독제와 다를 게 없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소름 끼쳐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A형 독감의 후유증입니다. 저는 자본에 묻고 싶습니다. 첫째, 48시간 이내에 효과를 보는 그 약 마바록사비르는 누가 연구한 겁니까? 둘째, A형 독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셋째, 왜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재 중국에서 다양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 1월부터 이미 여러 네티즌이 현지 화장터가 가득 차고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1월 15일 광소성의 한 장례업 종사자는 온라인에 글을 올려 며칠째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말하며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북성의 한 네티즌이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작은 현에 거주하는 외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열 증상을 보이다 결국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장례를 위해 오전 7시 30분에 화장터에서 대기 번호를 받았는데 이미 14번째 순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후에 시내에서 현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2개의 장례 행렬을 마주쳤으며 화장터를 떠나는 순간에도 장례 차량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6일 한 웨이브 네티즌은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올해 많은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장 바쁜 곳은 아마 병원이 아니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장례식장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남기며
우리 마을에서는 하루에 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벌써 3일째입니다. 제가 본 사람들은 전부 아들, 딸 같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몇 살이냐고요? 30에서 40대도 있습니다. 이 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질병이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젊은 층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호남 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도 온라인을 통해 환자가 너무 많아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일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정신적 압박감이 너무 크네요. 우리 모두 힘냅시다. 정월 대보름까지 버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이지만 정점의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트레스 해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의료진이 감당해야 하는 극심한 업무 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 세계가 인간 감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공 정부는 공식적으로 단 한 건의 감염 사례만을 보고했지만 국제사회는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인간 간 지속적인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단순한 개별 감염 사례에서 벗어나 인간 간 전파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